옛날 옛적 한국 경상북도 영주 지역에는 하늘을 나는 불꽃나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비들은 밤하늘에 나타나 빛나는 궤적을 그리며 날아다녔고 그 아름다움은 누구든지 이 장관을 한 번이라도 본 이들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불꽃나비는 계절마다 특정한 날이 되면 나타났고 이 궤적만으로는 그들의 모습을 완전히 볼 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나비들이 나타나면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불꽃나비의 전설은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원래 이 나비들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사는 6명의 자매들이었습니다. 이들 자매들은 각기 다른 아름다운 꽃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특별한 능력으로 꽃의 생명력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자매들은 영주의 숲속에서 평화롭게 살았고 꽃들이 만개하는 봄이 되면 그들의 마법을 통해 숲은 언제나 눈부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탐욕스러운 왕이 이 숲의 소문을 듣고는 군대를 이끌고 와 숲을 허물고 구입해 자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자매들은 숲을 지키기 위해 용맹하게 왕의 군대와 맞섰고 결국 왕을 물리치기는 했으나 자신들의 힘을 거의 다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자매들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머물 수 없었고 결국 자신들이 가장 사랑했던 꽃과 하나가 되었고 그 꽃들이 피어날 때마다 하늘에서는 불꽃나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불꽃나비가 날아오르는 날은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들뜬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다리곤 했습니다. 축제에서는 다채로운 꽃장식이 곳곳에 펼쳐지며 사람들이 모여 꽃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불꽃나비의 모습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젊은 연인들에게는 불꽃나비가 사랑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 불꽃나비가 보이지 않는 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어쩌면 자매들의 영혼이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마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불꽃나비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을 때 한 노파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꽃나비의 전설과 그들의 희생을 이야기하며 불꽃나비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의 희생을 잊었기 때문이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관심함을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다시 불꽃나비의 전설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고 그날부터 매년 봄이면 시내의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매들의 희생을 기리며 직접 만든 꽃장식을 집 앞에 놓아두고 불꽃나비를 기억하는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드디어 하늘에는 아름다운 불꽃나비가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영주의 마을은 계속해서 번영했고 불꽃나비의 아름다움은 그들에게 자연의 가르침과 삶의 신비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불꽃나비 전설은 오늘날에도 영주 지역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계승되고 있으며 사람들 가슴 속에서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끝 푸른 바다가 잔잔히 물결치는 제주도에는 매일같이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바닷속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신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는 바다의 신 용왕이 소중히 여기던 보물로 그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고요한 섬 마을에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 해풍이가 살고 있었다. 해풍이는 어릴 적부터 바다를 무척이나 사랑하여 해녀처럼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꿈을 꾸며 자랐다. 어느 날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불던 날에 오후 해풍이는 해변을 거닐다 바위 틈새에서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다. 그 조개 껍데기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는 그것이 바로 전설 속 보물을 가리키는 지도라고 확신했다. 해풍이는 이 조개 껍데기를 들고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인 해녀 할머니를 찾아갔다. 해녀 할머니는 이 문양을 한참 동안 눈여겨보다가 이내 긴 한숨과 함께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건 내가 젊었을 적 나도 보았던 바로 그 문양이란다. 전설에 따르면 이 문양은 용왕의 보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라고 하지. 하지만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선 용왕의 의지를 시험하는 몇 가지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더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해풍이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모험을 결심했다. 바다의 신비를 탐험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컸다.
다음 날 새벽, 해풍이는 물안경과 소중한 조개 껍데기를 들고 바닷가로 향했다. 햇살이 아침 바다를 밝게 비추면서 그는 조심스레 물속으로 들어가진 홍빛 산호를 따라 내려갔다. 첫 번째 시련으로 마주한 것은 끝없이 시야를 흐리게 하는 해무였다. 해무 속에서는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조개 껍데기에 문양이 미세하게 빛을 발하였고 해풍이는 그것을 따라 해무를 빠져나왔다. 두 번째 시련은 하얀 모래밭,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마치 춤을 추듯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그는 모범적으로 물고기들과 함께 움직여 두 번째 시련마저 넘어섰다. 마침내 마지막 시련에 다다랐을 때 그는 호리병 모양의 바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문이 자리 잡고 있었고 문지기가 길을 막고 있었다.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을 보니 진정한 마음과 용기를 가진 자로구나. 하지만 내가 찾는 보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아는 마음속에 있다.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문지기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해풍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바다의 신비를 탐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결국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기억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 순간 거대한 문은 스르르 열렸고 해풍이는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들과 산호 그리고 바다 속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보물은 이미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주 섬으로 돌아온 해풍이는 그날 이후로 바다에 더욱 큰 내정과 존경을 품고 살아갔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조개 껍데기의 비밀은 후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해풍이의 이야기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모험과 탐험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동화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이적 한국의 남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 사천은 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밤하늘을 뒤덮은 은하수를 바라보며 그들의 운명을 읽고 희망을 꿈꾸곤 했다. 사천의 한복판에는 별의 언덕이라 불리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이곳은 하늘의 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신비한 장소로 여겨졌다. 사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언덕에서 하늘에게 기원을 드리면 별이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별의 언덕에서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언덕 위를 비추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으로 그녀는 별의 수호자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였다. 수진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천에 온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세계에 잠시 머무는 동안 자신의 별의 힘을 온전히 쓸 수 없기에 오직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에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다. 사천 사람들은 수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각자 소중한 소원을 간직한 채 별의 언덕으로 찾아갔다. 어떤 이는 가족의 건강을, 어떤 이는 부를, 또 다른 이는 평생의 사랑을 원했다. 수진은 진실된 소원들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별의 힘을 지극히 아끼며 그의 소원들을 이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소원을 이룰 수는 없었다. 어느 낮에는 젊은 어부가 언덕을 찾아왔다. 그는 바다의 폭풍 속에서 가족을 무사히 지켜내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다. 그날 밤 수진은 그 소원의 진정성을 느끼고 은하수를 통해 하늘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바다는 잔잔해졌고 어부와 그의 가족은 무사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수진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고 그녀를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심 많은 한 상인이 언덕을 찾아왔다. 그는 모든 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수진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읽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분노하며 떠났다. 수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별의 힘은 점차 약해져갔다. 그녀는 인간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이다. 마을의 사람들은 수진의 노고에 감사하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특히 수진이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어 별의 언덕에서 그녀를 위한 축제를 열었다. 축제의 밤 수진은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언덕 위로 올랐다. 그녀는 사천 마을 전체에 행복과 번영을 소원으로 삼았다. 그 순간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하며 별의 언덕을 비추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수진은 사천을 떠나 하늘로 돌아갔고 마을에는 별의 축복이 깃들었다.
사천은 이후로도 별의 전설이 영원히 이어지며 사람들은 별의 언덕에서 소원을 빌던 그 날들을 잊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별의 수호자 수진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별의 힘을 경외하며 살았다. 이렇게 사천의 별의 전설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며 그곳을 방문한 이들에게 하늘과 별의 아름다움 그리고 진정한 소원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지금의 한국 군산 지역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로운 힘이 깃든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초록의 숲이라 불렸고 숲의 중심에는 작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군산을 수호하는 초록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록용은 날개가 포르스름하고 눈은 밝은 녹색으로 빛나며 눈과 비슷한 색의 비늘이 전신을 감싸고 있었죠. 이 용은 군산 지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지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용의 존재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오직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만 그 용의 존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군산의 작은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초록용에 대한 전설을 떠올리며 숲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용감한 청년 준영이는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준영이는 호수에 도착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용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초록용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세요. 마을이 가뭄에 지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준영이가 간절히 기도하자 갑자기 호수 표면에서 푸르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초록용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은 준영이의 간청을 들어 군산 지역에 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자 그 날갯짓에 짙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는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은 가뭄에서 벗어났고 사람들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초록용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호수 근처에 작은 신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오면 초록용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숲의 생명력을 기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의미 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초록용에 대한 전설은 점점 더 군산 지역의 일부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산 사람들은 초록용이 전설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초록용은 언제까지나 지역민들의 마음속에 수호신으로 남아 있습니다.